28번째 태풍 대곽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과는 괴 이름이면서 크게 지나치다, 큰 것이 지나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과자는 지나다, 경과하다, 지나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쉬엄쉬엄 갈 착자와 가를 과자가 결합된 글자인데요. 여기에 이 과자는 원래는 뼈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발음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쉬엄쉬엄 갈 착이라는 글자의 의미에서 지나간다, 어떠한 상태를 지나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한다, 넘친다처럼 한계를 넘어선다 라는 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주역에서 대는 양을 가리키고 소는 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곽괴가 있는 것은 양이 지나침이 되고 큰일이 과도함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뇌산 소곽괴가 있는데요. 소곽괴에서는 음이 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음이 지나친 것이 되고 작은 일이 지나친 것이 됩니다. 살례익괴 다음에 태풍 대곽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자, 양야, 불량, 즉, 불가동, 고, 수지, 과. 이라는 것은 길러냅니다. 기르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대곽괴로서 했다. 앞에 나온 살례익괴가 만물을 길러내는 상황이라면 태풍 대곽괴는 길러진 만물이 자라나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임이 지나치게 되는 때입니다. 만물이 자라나서 움직이는 대곽괴에서 양효 넷이 음효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태풍 대곽괴를 그려보면 아래와 맨 위만 음효고요. 가운데 4개의 양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효 넷이 음효 둘 사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지나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태풍 대곽괴의 괴사를 살펴보면요. 대과는 동요니 리유유왕 이라 형하리라 라고 합니다. 대과는 들보가 휘어지는 것이니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고 형통하다 라고 한 것이죠. 대곽괴에서 대과는 양이 지나치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양효가 넷이 있어서 음효보다 지나치게 많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양효 넷이 가운데 모여 있어서 굳세고 성대하고 2개의 음효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만 부드럽고 미약하기 때문에 양이 지나치다, 큰 것이 지나치다 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가운데는 굳센데 그 주변이 부드러워서 들보가 휘어지는 상이 된 거죠. 들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을 떠받치는 것인데 4개의 양이 한가운데 모여서 강하게 힘을 쓰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음이 약하고 양이 강하기 때문에
양에 해당하는 군자의 세력이 왕성한 것이고 소인이 쇠약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바를 둠이 이롭고 또한 형통한 것이라고 한 것이죠. 이제 태풍대각계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택, 멸, 모, 대과, 군자, 이, 독립, 불구, 둔세, 무민. 상전에서 말했다. 연못이 나무를 잠기게 한 것이 대곽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서 세상에 홀로 서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피하여 운둔해서도 근심하지 않는다. 태풍 대곽괴의 상을 살펴보면요. 연못을 상징하는 택괴가 위에 있고 나무를 상징하는 손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손괴는 바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오행적으로는 음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못이 나무 위까지 넘쳐 나무를 잠기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멸했다라는 것은 못이 나무 위까지 차 올라서 나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연못이란 존재는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물을 대주어서 나무를 잘 자라게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못이 나무를 덮고 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를 잠길 정도로 못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나친 상황이 됩니다. 대과라는 것은 양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보통 일이 아닌 큰 일이고 지나친 일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성현이 간혹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임금과 순임금이 선양을 하는데요. 왕위를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 것이죠. 또한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이 이전에 폭군을 물리치고 새롭게 나라를 세운 것 같은 일이 바로 이렇게 큰일이 지나친 대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이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보다 크게 지나치다 라고 해서 대과라고 하는 것이죠. 태풍 대곽괴를 볼 때 같이 꼭 비교해 봐야 하는 괴가 바로 뇌산 소각괴인데요. 소각괴는 태풍 대곽괴와는 달리 가운데 2개의 효만 양효고 나머지 4개의 효가 음효입니다. 이렇게 음이 지나치게 많아서 소과인 거고요. 또한 이때 해당되는 일들이 작은 일이 지나치다, 작은 일을 많이 과도하게 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뇌산 소각괴입니다. 대곽괴 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각괴 때에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행동을 할 때 자신을 낮추는데 그 겸손을 지나치게 하는 것. 또한 초상을 치를 때 슬픔을 지나치게 하는 것. 물자를 쓸 때 검소함을 지나치게 하는 것. 세 가지가 바로 소과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작은 일이 지나치다 라는 것이죠. 대과든 소과든 모두 지나치고 과도함이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 모두가 결코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과를 행해야 될 때는 대과를 일을 해야 하고 또 소과의 일을 행해야 할 때는 소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니 살아가다 보면 지나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나쳐야 할 때 정도를 지나치는 일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이치에 맞는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과의 일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부득이하게 대처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요순, 그리고 탕임금과 무왕 같은 인물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요임금에게 아들 단주가 있었고 순임금에게도 아들인 상균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현명한 인재와 보필할 신하들을 많이 두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치를 따르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순임금과 우임금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탕왕과 무왕이 나라를 세운 것도 이전에 군주인 걸과 주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천하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치게 큰일이긴 하지만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풍대가의 시대에 군자는 그 상을 보고서 독립불구하고 둔세무민해야 합니다. 세상에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요. 또 세상을 피해서 은둔하더라도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태풍대가의 시대에 군자가 하려는 일은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특별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 어려운 일이고요. 오히려 오해와 질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일인 거죠. 그러니 독립불구한다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아주지 않아서 비난을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간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둔세무민한다는 것은 온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하거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선뜻 할 수 없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